예, 장관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국감 때 존경하는 어떤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 미, 북 3자 간의 비핵화를 둘러싼 이 협상의 종결점은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으로 기결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물론 동의 안 하시겠죠? 네, 우리 한미의 또 국제사회 공동의 목적은 핵 없는 그리고 평화가 정착된 한반도입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나아가 가지고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우리는 경제 협력을 이미 약속을 한 이런 상황이 되면 이 협상에서 북한은 가장 성공한 이런 케이스가 될 것이고 우리 한국으로서는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게 없는 아주 실패한 이제 협상이 될 것은 명백한데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 전문가라는 미국 측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관련되는 글을 굉장히 많이 썼고 이번에 이제 저희들 가서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북핵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며 문 대통령은 말 그대로 이런 방법이 올바른 해답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 표현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다른 그 어떤 학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조금 애매한 표현을 썼어요. 오늘을 보니까 a peaceful coexistence 이러는데 이게 이제 과연 북핵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겠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의문은 있는데 많은 언론에서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 저는 맥락을 제가 충분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원문을 한번 가지고 검토를 해보시고 이 사람 말이 과연 우리 정부를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아니라면 아니다라고 우리가 또 필요하면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한번 분석을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비핵화하는 거다. 소위 말하는 이거지. 핵은 그냥 maintain current situation 이거 인정한다 이거지. 다만 ICBM만 묶어버리면 이제 트럼프로서는 소기의 자기가 이제 성과를 거둔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의 견해만 놓고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핵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평화적인 이런 이제 질서를 수용할 수 있고 트럼프의 경우에는 글쎄 핵까지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되고 너 가진 것 정도는 내가 용인할게. 이래 되면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 벌어지는 거 아니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받는 거고 우리는 경제협상 그 약속대로 해줘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지.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걱정 안 할 정도로 우리 정부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분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정부의 분명한 지향점은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평화 정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입장도 우리와 같고 또 미국은 본국의 안보뿐이 아니라 그 세계 또 지역 안보를 경영하는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그런 이익도 수호를 해야 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할 때 우리와 똑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이제 이 박자와 속도에 대한 우려들을 이 국내외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전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이제 지켜보겠습니다만 정말로 이제 이 시점에서 걱정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이건 어떤 경우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실패한
협상이고 전략이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은 지금 국제사회가 용인을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수차례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 불용이라는 북한의 국제사회 입장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는 우리의 실패뿐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실패입니다. 근데 비핵화 이전에 자꾸 이제 경협 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제재 완화 제재 완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제재 완화는 그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논의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말로서는 그게 참 뭐 그럴듯한데 와닿지는 않고 뭐 그걸 가지고 자꾸 제가 꼬치꼬치 뭐 이렇게 말을 가지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그런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 정부가 실패하지 않는 여러 가지 확실한 방안들을 좀 더 견고히 하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건 뭐 지난번 국감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저희들 국감 과정에서 지난번 그 9월 24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미국 고등 훈련기 그 수주 사업에 대한 이제 양국 정상 간의 의제가 있었느냐라는 데 대해서 그날은 정상 간의 회담 의제는 이게 포함이 안 됐다라는 확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회담이 24일 날 이제 있었고 29일 날 미국 측에 발표를 하면서 우리 이제 카이하고 로키드 항공 컨소시엄이 결국 수주에 이제 실패를 하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그리 이야기를 합디다. 이미 이때쯤 돼서는 뭐 결말이 다 나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걸 어제 넣을 필요조차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걸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그 방위청에서 한 이 사업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마침내는 그 가격 경쟁 면에 있어서 좀 그 우위를 점할 수가 없어서 결국 선택이 되지 않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계약 체결 또는 이 경쟁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 측에 뭐가 취약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지 않은 그런 배경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외교부 장관에 대해 가지고 좀 실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교부 장관 단순히 그냥 국가 간의 어떤 그 관계 이런 데만 집중해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 거리시의 성계 순위가 우리 외교부 장관이 몇인지 알아요. 굉장한 막중한 이 역할과 책임을 우리 국가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강화문에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걸으면서 외교부 건물을 제가 가리키면서, 저게 정부종합청사고 저 옆에 있는 저 큰 건물을 외교부가 쓴다. 벨관도 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의 공간이 장관 공간치고는 제일 크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외교부의 그 위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상당한 상징성을 가진 그런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모든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종합적인 어떤 사고와 통찰력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국감에서 뭐 쭉 이야기를 했지만 캐나다 온타리오라는 데가 탈원전 정책을 써가지고 주정부가 이제 바뀌는, 그리고 거기 실업률이 높아지고 뭐 등등등의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 그다음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가 그 잘 살던 나라가 엑스도스까지 벌어지는 이런 이제 상태에 이르는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면 그걸 수집을 해서 다른 부처에다가 적어도 넘겨주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네트워크 시스템이 전혀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공군기 사업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가능성이 충분했냐 하는 것은 우리가 누차 이야기를 했죠. 이게 그냥 우리가
우리 비행기를 저쪽에 팔아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F-35라는 최신형 전투기를 그것도 마틴에서 우리가 8조를 산다고 한 대 2천억짜리 비행기를 사주는 대가로 우리가 그걸 팔기로 했던 거고 이게 안 돼 버리니까 지금 지난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이제 에펙 사업에 그 8조 5천억 중에서 한 20% 1조 7천억을 부담하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 이거 뭐 하기 어렵다라고 물론 핑계는 자기들이 재정적 부담이라고 우아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거 하기 어렵게 됐다. 필리핀 당초 이제 T-50의 경무장 버전 FS-50을 12대 추가 구매하려고 하다가 지난달 21일 스웨덴으로 이 판로를 갖다 바꿔버렸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항공산업이 이제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경남에 가보면은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이런 데 대해서 국가가 책임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우리 외교부가 자꾸 방사청, 국방부 이렇게 핑계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이라도 가셔서 챙겨보고 서로 간에 협조할 게 있으면 하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보완할 부분을 찾아달라는. 의원님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관계 부처하고 상세 사항도 더 추가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외교부로서는 그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산업적인 측면 또 방위 산업에서의 그 협력 이런 걸 모든 아울러서 관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부처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합하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자로 심재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